마이너스 8억이요? 예, 1층 상가 2개 받으셨거든요. 실거주로 사신다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1기 신도시는 그렇게 지었는데 2기 신도시부터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2기 신도시가 발표가 언제 됐더라? 2003년? 2003년, 4년, 5년 나눠서 됐고요. 여러분 생각과 달리 2기 신도시가 12군데나 돼요. 맞네요. 예, 제가 다 못 외워요. 12군데 한번 대충이라도 해볼게요. 광교, 동탄 1, 2, 판교, 양주, 파주, 검단, 김포? 김포, 한강 신도시 2군데 더 있는데 이래가지고서요. 죄송해요. 다 못 외우겠어요. 되게 네. 많아서. 그리고 2기 신도시는 특이하게 지방도 있어요. 아산 신도시, 그리고 대전의 도안 신도시, 이것도 다 2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별적으로 발표가 났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2003, 4, 5년도에 발표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분양이 다 안 끝난 데가 있어요. 위례 신도시. 위례? 예, 위례 신도시. 그러니까 얘네가 다 분양이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럼 뭐냐면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데 지금 발표가 나자마자 그 옆에 있는 멀리 있는 도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저는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경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탄 어떻게 보세요? 뭐 다 할 수는 없고. 동탄이요? 관심 많거든요, 동탄. 저 동탄 관심 되게 많고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동탄이 지금 좀 어려운 지역도 있죠. 뭐 남동탄이나.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잖아요. 이동탄 신도시의 SRT역 근처는 우포안이라 그러죠. 우포안은 굉장히 지금 시세가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여러분 동탄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집이 빌 거다 망할 거다? 아니에요. 동탄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동탄 나중에 집 부족할걸요? 저는 동탄 신도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동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동탄은 위성도시예요. 신도시라기보다 약간 이 수도권과 밑으로 내려가면 천안이 있겠죠? 충남이 있겠죠? 이 사이에 있는 별도의 위성도시고요. 살기 좋고 신도시라서 잘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전 동탄이 시간이 걸릴 뿐, 그리고 입주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왔을 뿐 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요. 전 잘하면 집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동탄 세대수만 세시죠? 죄송한 얘기로 한번 여쭤볼게요. 동탄 인근에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세보셨어요? 일자리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거봐요. 일자리 엄청 많아요. 근처에 일자리도 많고 주거지도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살아요. 수원도 일자리가 많고요. 수원을 먹여 살리는 게 사실 뭐 삼성이잖아요. 동탄 쪽도 있어요. 일자리가 많아질 곳은 살펴보셔야 되고요. 동탄도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더 짓긴 어렵겠죠. 근데 동탄이 아파트가 많으니까 지금 미분양이 있었으니까 망할 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동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로는 언제 접근해야 됩니까?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수요가 언제 그렇게 들어갈지, 언제부터 변화가 생길지는 두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투자금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실거주하실 분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좀 접근이 애시당초 어려우실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판교, 광교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모든 걸 다. 광교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잘 됐다. 광교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호수도 있고, 역도 있고, 신문당도 있고. 호수도 있고 이렇게 신도시인 데는 많아요. 근데 어려운 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주도 공원이 있고요. 되게 녹지가 많은데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살기 좋은데 새 아파트가 생기면 인기를 보라고. 수원에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새 아파트가 들어왔죠. 일자리는 수원에 이미 있죠. 그 일자리가 하나 더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대중교통은요, 일자리랑 똑같다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편해요. 신분당선은 일자리인가요? 예스, 당연히 맞죠. 신분당선 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광교에서 신분당선 타고 양재역까지 갔는데 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빨라요. 생각보다 너무 빨랐어요. 그럼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 출퇴근 가능하지, 인근에 이미 일자리 있지, 인근에 이미 아파트 수요 많았지, 쾌적하지, 신도시지, 당연히 인기가 많죠. 판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기 신도시 중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어디다? 일자리가 없는 곳. 대중교통도 일자리 똑같이 보시라니까요. 일자리가 없는 곳은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양주, 파주 쉽지만은 않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동탄은 일자리가 있고, SRT가 대중교통으로 일자리 역할을 해주냐? 해줄 수 있어요. 타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더 뻗쳐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동탄도 당연히 좋게 보는데, 동탄은 다만 그게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SRT역이랑 얼마나 가깝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일자리가 더 들어오고 자체 수요가 풍성해지면은 괜찮아지겠죠. 저는 좋게 봐요. 그래서 2기 신도시까지도 딱 봤네요.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3기 신도시도 저는 다 지금 계획을 읽어봤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뭐. 근데 3기 신도시 중에서 사람들이 원하시는 데는 다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뭐 지하철이 가는 곳, 솔직히 과천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데 과천은 이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정말 가점이 높은 분이 아니고서는 분양받을 수 있을까는 좀 의아하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뭐 이름 공모도 하고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 난 것만 봐서는 좋아요. 하지만 발표 난 걸 봐서 좋은 거랑
거랑 그 당시에 가서 속력이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분양가겠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보다 멀다는 이유로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린벨트를 풀었으니까 그린벨트를 대부분 풀어서 하는 거니까 뭐 분양가가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냐 없냐도 그때 가서의 문제니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면, 월급만으로 안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안에 다 있다. 근데 공부를 제가 한다고 해서 누군가 소중한 보금자리, 누군가의 소중한 도시를 뭐 폄하하거나 돈만으로 따질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저 같은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해요. 거주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해요. 안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 이건 통계에서 다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집 마련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하세요. 불안하니까. 옛날에 판교 분양 기다리던 분들이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실 때도 자산 가치를 좀 보셔야 돼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 이걸 학교에서 도대체 왜 안 가르쳐주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세금 사기 당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새 부동산 사기가 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자기가 지켜야 돼요. 누가 안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그런 거 대항력이나 뭐 아니면 확정일자나 뭐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거는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자요. 공부를 하자. 공부하면 좋다. 요새 상담하시면은 마음이 아픈 게 되게 많아요. 집 못 산 것뿐만이 아니라 안 팔리는 거에서부터 분양형 호텔, 뭐 저번에 지주택, 지역주택 조합, 그리고 뭐 사실 오피스텔도 세금 때문에 요새 고민 상담 많이 하세요. 상업용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거주용이 돼가지고 세금을 무시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안 하면 자산의 손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공부를 해야 돼요. 요새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물어봐요. 너 서울대가 좋니? 건물주가 좋니?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요새는 바뀌질 않아요. 건물주가 좋아요라 그래요. 그럼 다시 물어봐요. 건물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많이 벌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는 올해 말까지 얼마 모을 거야. 나는 5년 안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거야. 나는 몇 년 안에 저 건물을 살 거야. 난 저 건물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건물주가 되고 싶으시다면서요. 애들한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야, 돈 많이 벌 거에는 안 돼. 그런 추상적인 건 안 돼. 어른들 너무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럼 본인한테도 물어보셔야죠. 건물주가 되고 싶으시다면서요. 여러분 어느 건물 사고 싶으세요? 건물주 되고 싶으시다면서요. 꼬마빌딩. 꼬마빌딩? 어느 거? 제 말은, 야, 난 돈이 없는데 라는 말 말고, 나는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이 가지고 싶어. 난 저 건물을 살 거야 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저 건물이 지금 얼마니까 돈이 얼마가 필요해. 근데 지금 내 월급 갖다는 못 사. 그러니까 난 이걸 더 해야 돼. 투잡 쓰리잡을 띄워서 모아서 몇 년 이내 투자를 해서 얼마큼 모아서 저 건물을 살 거야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아무도 안 해요. 그냥 건물주가 될 거야. 건물 잘못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건물도 잘못 사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다가구 주택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운영 그거밖에 안 해보고 네가 힘든 걸 네가 어떻게 아냐. 맞죠? 그분이 저보다 아마 다가구 운영 선배님이시겠죠.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직장 생활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직장 10년 차예요. 근데 후랭이님이 신입이에요. 1년 일하고 갑자기 힘들대요. 제가 걷다 대고, 야, 1년 해놓고 장난하냐? 1년 하고 힘들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꼰대. 꼰대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른 거잖아요. 제가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시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는 당연히 탈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절대 전 그 얘기 안 해요. 1년에서 힘들면 힘든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그만두고 새 직장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저는 그 여정일 뿐이죠. 전 그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저 같은 상황에서 다가구를 샀을 때 노동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 힘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나한테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갖고 싶은 건물이 생기고 그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노동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정수입은 나오는지, 아니면 시세 차익이 나오는지, 세금은 얼마인지, 내 자녀한테 물려줄 가치가 있는 건지, 땅은 어떤지 다 알아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투기꾼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서 저 아파트 오는데 와 가서 사자가 아니고요. 할 마음이 없고, 아시잖아요. 저 안 하는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갖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서 제 가족들과 누리고 싶은 인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완전 꼰대 마인드죠. 책 읽으셔야 돼요. 제 책이 아니라, 제가 싫으면 이거 읽지 마시고요. 책을 읽으세요. 책 안에 뭐가 있냐? 좋은 책에는 누군가 20년 30년 노력한 노하우가 들어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가성비예요. 부동산 학원 가서 강사가 찍어주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부를 읽은 과정과 노하우를 20-30년 동안 한 거를 책에 담아놨다니까요. 공짜예요. 공짜. 예를 들어서 뭐 게으른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마크 피셔가 쓴 거. 이런 책 정말 엑기스예요.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다 엑기스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돈을 벌 만큼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이에나가 들끓어요. 하이에나 냄새가 나면 옵니다. 가차 없습니다. 없어요. 물어뜯습니다. 예.
제가 겨우 요거 내고도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아직 여기선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데도 유혹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피눈물로 돈 벌지 맙시다. 예,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상가 위험한 거 아시죠? 전 대놓고 얘기해요. 신도시 상가 분양 받지 마세요. 전 이제 확신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세종시. 여러분, 제가 만난 분이 얼마를 까먹으셨냐면 8억. 마이너스 8억이요? 예, 1층 상가 2개 받으셨거든요. 확정 손실입니까? 예, 거의 확정 손실이에요. 왜냐, 8억을 마이너스에서 지금 파는데 안 팔리세요. 그리고 이미 월세가 8억 마이너스에서 팔아야 돼요, 월세요. 상가는 월세 내려가면 매매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시죠? 아, 부자가 좀 마이너스 나면 어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분 전 재산이에요. 퇴직하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 꼬임에 넘어가서 공부하셔야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 근데 이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에 수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엄청 해야죠. 예, 제발 이렇게 차라리 옆에서 막 돈 번대, 옆에서 막 난 사서 얼마 벌었대, 네 알았다고 그러고 그거 다 놓쳐도 좋으니까 공부하세요. 그 시간 동안 미친 듯이 그 약오른 만큼 공부하세요. 그러면 또 기회가 있어요. 역사상 부자가 안 생긴 해가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금 누적 당첨자 4,000명에 5,000명 될걸요. 여러분, 로또도 1등이 나와요. 나라고 안 되겠어요? 2년 3년 디립다 파세요. 억울한 만큼, 이 안에 응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그 심정만큼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럼 딴 걸 하세요. 그러면 길이 있어요. 좀 뭐든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증거도 있죠. 제가 통계를 까먹었는데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10만 명 단위로. 그 사람들은 뭐 흙 파서 돈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이 외모로 못 나와요. 아시잖아요.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 공부하는 사람이고 제 지식을 공유하는 거고 그걸 무료로 나누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 되면 공부를 해라.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공부하시는 거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자기 공부는 아니에요. 예술계 쪽이다. 난 광고 일을 한다. 난 그래서 내 명성이 나오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이런다. 그럼 그건 자기 공부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단순 업무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 공부는 아니죠. 자기 공부는 이거예요. 호랭이님이 전 되게 좋은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담이 아니고 늘 그렇게 얘기해왔고, 유튜버 촬영 기법을 배운다. 자기 공부죠. 제가 투자 기술을 배운다. 자기 공부죠. 여러분, 제가 돈 안 쓴다 그러잖아요. 제가 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여행, 강의비, 책값. 책값 엄청 써요. 그럼 책값은 왜 안 아끼냐? 전 책을 억망으로 봐요. 책을 쓱쓱쓱쓱쓱 거기서 이제 제가 따오고 싶은 거, 나중에 뭐 제가 강의할 때 쓰고 싶은 거, 투자할 때 쓰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한 3번 읽으면 줄이 계속 바뀌어요. 동그라미 쳐서 베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따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책 왜 써요? 책값만 아깝지. 그래서 책을 다 해가지고 엉망이 되면요, 책 또 사요. 제가 빌리는 책은 절판된 책밖에 없어요. 여행은 자주 다니시나요? 여행. 저는 여행은 노는 게 아니라 인생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네, 그래서 젊은 학생들 만나면 부탁을 해요. 유럽 배낭여행을 가라. 넓은 세상을 봐라. 여학생들한테 추천을 못 하는데 그 여학생들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배낭 하나 메고 떠나라. 저 유럽 배낭여행만 4번 갔다 왔어요. 맨 처음 갔을 때가 런던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유럽 돌았고, 그 다음이 동유럽,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이 북유럽. 돈 벌었는데 써야죠. 배낭 하나 딱 메고 가서 위기도 많았고 일도 많았지만, 전 그럴 때마다 제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이 느껴요. 우리는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구에 태어난 거예요. 다 봐야죠. 카일 필레몬가?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왜냐면 영어 제목으로 저는 읽었는데 한국어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명대사가 나와요. 인생을 거의 다 사신 할머니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그 할머니가 인생을 다 사시는데 거의 대부분 사셨는데 지금 제일 후회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이거예요. 그랜드 캐년엔 엘리베이터가 없다. 1위가 노인분들 1위, 후회하는 1위가 여행을 안 간 것이에요. 2위는 뭐 사랑을 들한 것 이런 것이겠죠. 여행이 뭔지 알아요? 여행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아닐까요? 인간으로서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맛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기쁨이잖아요. 여행은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가족도 좋죠.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수신제가 시국평천하잖아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공부하고 그 대가로 여행을 다녀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예뻐 보이겠죠. 가족들한테 제일 못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저라면 바쁜 직장인 아니에요? 엄마, 내가 놀아? 엄마, 나 회사 가야지. 무슨 얘기야? 엄마, 저 오늘 퇴근 늦어요. 저녁 혼자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죠? 일어나서 바로 후다닥 회사 가버리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가족들한테 못하면 다 정당화가 돼야 되나요? 회사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 싫었어요. 그렇게 등한시 해도 돼요. 가족들이 다요. 회사는요, 저는 겪은 거지만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가족들은요, 가족들도 나가라면 나가야겠지만 전 달라요. 가족들은 나가래도 괜찮아요. 근데 핏줄이잖아요. 회사는 나가라면 끝이에요. 저 지금 연락 안 돼요? 나갈 때 악담이나 하지. 저는 그랬어요. 좋은 회사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여행은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 나 오늘 분위기가 이래서 그래.
아 이거 여기 안 돼. 지금도 이제 임장 가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임장 가면 약해져. 오늘은 어디 가십니까, 임장? 지역이 어디십니까? 아이 또 왜 이러십니까? 아니, 물건을 보러 가시는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나온 거니까 뭐 지역은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일산 갑니다. 분위기 보러 가야지. 분위기 보러 가야지. 어떤지 궁금해서 일산 덕양호랑 이제 서구 동부 다 돌라고요. 분위기가 어떤지 또 거기 가면 기분 좋으니까 한번 쭉 돌아야죠. 그리고 이제 지축지구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한번 또 구경하고 지축과 삼송의 비교 그리고 또 제가 실거주를 해보고 싶은 데가 은평 뉴타운 거기 폭포마을 산 멋있어요. 그런 거. 예 오늘 프로님께 다 들켜. 여러분 제가 간다고 거기 뭐이냐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저 하나도 못 맞춰요. 공부하러 가시는 거죠? 네. 공부하러. 요건 꼭 내보내주세요. 여러분 저 하나도 못 맞춰요. 못 맞추고 뭐 아파트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몰라요. 저는 그냥 제 공부하고 저는 경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매 공부하다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채권 공부하고 있어요. 경매는 어차피 채권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공부하다 뭐 하고 있냐면 저 요새 건축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는 결국 땅을 사서 건축물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사고 팔고가 아니라 공부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전 늘 여행 계획 짜요. 지금도 가고 싶은 데 많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 아이슬란드 가고 싶어요. 아이슬란드. 여행도 혼자 가시는 겁니까? 네. 재미없어. 왜? 혼자 가. 왜? 같이 가야지. 또 여행이 같이 가도 좋은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괜찮은 거 있어요. 좀 괜찮은 거 있어요. 같이 안 가도 혼자 사색도 하고 여기 있으면은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고민도 많고 돈 버는 생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멈추질 않는데 여행 가면 딱 스탑이에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프랭이님은 여행 안 가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왜요? 저는 중동 갈랍니다. 중동이요? 네, 유흥가가 많다 그러셔가지고. 왜? 중동이요? 여행? 저는 이제 중동으로. 중동도 그거 좀 전 아쉽긴 해요. 애들 다니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심한 건 아닌데 조금 아쉬워. 왜냐면 안산도 그게 아쉽거든요. 저는 안산 상권이 그게 좀 아쉬운데. 안산에 가야 되나? 저는 다녀봤을 때 신도시로서 제가 봤을 때 신도시 여기 참 계획적으로 잘 지었다는 데가 분당 업무지구 있고 상권 있고 딱 분리돼서 한 블럭 뚝 완충지 있고 주거지 있고. 그래서 3분 잘 지었어요. 계획적으로. 일산도 다 잘 지었어요. 확실히 신도시가 잘 지어. 블럭을 나눠가지고 꼬불랑길도 없고. 실거주로 실거주. 나중에 사신다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뭐 저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시지만 과천. 과천.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 과천 레미안 에코팰리스. 여러분 저 제발 띄우는 이런 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전 사고 싶은 건물도 있고 사고 싶은 아파트도 있고 살고 싶은 아파트도 있고. 사고 싶은 건물도 정해놓으셨어요? 그럼요. 아니 그게 아니면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건물이 10억짜리 있고 20억짜리 있고 100억짜리가 있는데 건물 살 거에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있죠.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 이 돈에 맞춰서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제가 고정 수익이 아니라 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익을 열심히 하는 만큼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거꾸로 가도 돼요. 귀납법도 있잖아요. 출입법도 있고 귀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실패 사례가 뭐냐면 내가 가는 것보다 그 건물이 더 올라 버리면 실패죠.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면 안 돼요. 한 가격대별로 몇 개 정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고 싶은 건물을 20억짜리 하나 40억짜리 하나 60억짜리 하나를 딱 잡아놓고 매년 모니터링 하시면은 그 빌딩들이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갖고 싶은 건물이 바뀌어요. 해보셨어요? 이거 봐요. 갖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내가 1년 2년 지날 때마다 걔가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속력이 다른데 어떻게 바뀌냐면 도망가는 속력이 제일 빠른 건물 있죠. 도망가버린 건물의 전 단계인 건물을 갖고 싶어져요. 오르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땅인 거죠. 땅과 법이에요. 땅과 법. 땅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법이 어디에 걸리는 곳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과천에 어느 아파트가 갖고 싶다고 쳐요. 그럼 얼마인지 알죠? 그럼 그걸 모아야죠. 돈에 맞춰 사는 거는 월급에 맞춰 사는 거랑 같은 것 같고요. 내 목표에 맞춰 사는 거는 내 능력 키우느라 되게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자 쪽을 택한 거예요. 빡세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기상을 해서 책 쓰고 글 쓰고 책 읽고 내 공부 다 한 다음에 원래 이 전 시간이 임장 나가버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뵙고 있는 거죠. 아주 만족도 좋아요. 중동이나 갈까? 오늘 이런저런 얘기 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한참 찍었네요. 네. 한참 찍었는데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빨리 임장을 또 가셔야 되니까. 요 앞에서 히로인이랑 악수 한번 하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아니야 하고 싶었어. 남자 손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야? 프랭님이랑 같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나요. 서로 부끄럽지 않게. 괜찮잖아요. 도전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네, 요 책 잘 챙겨 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